이번 주에 최악의 문제를 또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 첫 번째 킬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프랙탈 문제. 마플 교과서가 프랙탈 문제 대비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잠깐만 뒤쪽으로 가니까 프랙탈이 하나 엄청 많던데? 다 프랙탈일걸? 그렇네. 이거까지 다 프랙탈. 오우씨 뭐야? 오우씨 뭐야? 89페이지까지 다 프랙탈이에요. 하여튼 참 이 프랙탈 문제가 또 여러분들의 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을 문제 중 하나겠죠? 하나씩 봅시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급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급수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고, 그래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미분법 2단원 들어가게 돼요. 벌써 1단원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1단원 내용의 한 8배가 미분법이라서 2단원이 진짜 겁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1단원은 좀 적어서 금방 할 겁니다. 하여튼 3월 모의고사, 고3 3월 모의고사 기준에서 딱 급수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아, 급수가 안 들어가는구나. 수열의 극한 딱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고3 미적분에. 그래서 그냥 뭐 그 3모에서 미적분 보는 건 거의 의미 없을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급수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시리즈라고 표현합니다. 시리즈. 요거는 이제 합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열을 더할 때 n번째까지 항을 요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요게 바로 몇 항부터 시작하는지를 표기해 주는 거고 몇 항까지 가는지를 표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급수는 뭐냐? 딱 느낌이 오죠? 네, 무한하게 더하는 겁니다. 무한하게.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하게 더하면 무조건 발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아니니까 어떤 수로 막 수렴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급수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를 많이 하냐면 시그마 뭐 k는 1부터 시작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낯설어지죠? 무한항까지 더하겠다라는 뜻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k 이렇게 쓰면 요거랑 뜻이 동일하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뭔가 약간 얘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는 직관적으로 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짓거리를 좀 할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ak 이렇게 두고요. 그런 다음에 요 n을 무한하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써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요거를 이렇게도 많이 표현했었죠. sn이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이다. 알겠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sn을 구한 다음에 이 sn의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이 sn 자체를 부분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급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보면 sn이잖아요. n에다 1 넣으면 s1, 2 넣으면 s2, s3.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수열이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입니다. 결국 급수도 수열의 극한이다.
알겠죠? 차이점은 그냥 합을 쓴다라는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수열의 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간단하게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요걸 계산해 보자고. 그럼 요거는 뭐랑 똑같다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렇게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요 합이 뭐냐면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이렇게로 바꿀 수 있죠. 그쵸? k를 이제 2분의 nm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발산하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이런 애들 다 더해가면 발산한다. 이거는 뭐 직관으로 와닿죠.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요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무한하게 더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단 부분합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1부터 3분의 1에 n-1항까지 합을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1-3분의 1 분의 그쵸? 첫째 항이 1이었고 그 다음 1-3분의 1에 n승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요거 정리해볼까? 뭐야 그쵸? 요렇게 뒀으니까 3분의 1에 n-1 k-1승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의 합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3분의 1 분의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n개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진 않겠죠. 오케이? 그럼 정리 좀만 더 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가 얼마가 되죠? 3분의 2니까 역수로 뒤집으면 2분의 3이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3에 1-3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을 무한하게 보내면 우리 등비수열에 극한했잖아요. 요게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무한하게 뭔가 합을 했을 때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희한한 거 배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또 수렴하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면 합공식을 또 다 외워놔야 돼. 어떤 공식? 자연수의 거듭제곱 있었고 요거는 이제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손만 아프니까. 세제곱은 보통 안 나오니까 패스하고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까지. 네 번째는 약간 요런 것도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까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마지막 거는 부분분수 변형입니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공식은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예제는 요거를 활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음 예제.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보이니?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nm 플러스 1. 아니면 보여? 그쪽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1 때려 박으면 2분의 1, 뭐 3분의 1, 되게 엄청 커지겠죠. 6분의 1 이렇게 더해질 건데 얘가 과연 수렴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얘의 수렴성을 보기 위해서 얘를 바꿔야 돼요. 항상 이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으로. 그쵸? 그래서 이거를 바꿔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아까 4번 공식에 의해서 뭘로 바꿀 수 있나요?
4번 공식에 의해서 뭘로 바꿀 수 있나요? 얘를 여기서 여기를 빼면 1이 될 거고, 그쵸? 요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이제 요 안쪽 식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는 이제 1 넣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여기다 2 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빼기 3분의 1 다 했죠? 그쵸? 그럼 뭐만 남아요 결국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겠죠?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n을 넣었을 때까지니까. 그럼 또 n을 무한하게 보내면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 이거의 극한값은 1이 된다. 그래서 급수가 1로 수렴한다라고 보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생각보다 많죠? 계산이 되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할까? 이걸로 해야겠다. 근데 보이니? 거기까지? 잘 보여? 아휴. 원래 미적분하면 칠판 이거 한 3배는 써야 되는데 3배. 그 위에도 한 쓰고. 학원 환경이 안 된다. 하여튼 계산해 봅시다. 이거 미적분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나중에 겁나 어려운 풀이 하면 여기다 이제 문제 이렇게 적고 풀이 쓰다가 막히네. 저기 뒤로 가야 돼. 알겠지? 양 옆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미적분 칠판 좀 길어야 되는데 학원에 긴 칠판이 저기 대형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형을 먹으려면 한 30명 모으면 되지 않을까? 농담이야. 자, 봅시다. 요 이그젬플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부분합으로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귀찮아도 이거 처음엔 다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정리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화라는 걸 하면 되니까 빼면 되지. 얘네들 뺀 거를 곱하면 되죠? 그럼 밑에가 1이 될 거고 위에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끝!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막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이렇게 써야 되겠다. 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일 거고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일 거고 그죠? 계산이 되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소거가 되죠? 그럼 얘네들도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애가 뭐만 남겠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다 n 넣은 루트 n 플러스 1 얘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n을 또 무한하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발산하니까 발산과 마이너스 1이니까 발산하겠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오케이? 그냥 지금까지의 로직이 다 똑같아. 뭐야?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인데 부분합이 수열이니까 결국 수열의 극한과 동일한 계산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말고는 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계산이 좀 안 되는 파트들이 몇 개가 좀 있죠. 근데 요거를 지금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넘겨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그냥 어떤 거냐, 급수의 또 묘미를 또 보여드려야죠. 요거는 수렴할까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쵸?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거는 수렴할까? 근거는? 오, 딴 사람들은 의견 있어요? 의견 있어? 아무도 없어? 발산합니다. 발산. 왜 발산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급수가 조금 짜증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큰 뭔가의 급수를 요구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개의 좀 유명한 급수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발산한다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오, 놀래라. 자, 얘가 왜 발산하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줘. 내가 쓰면서 할게. 이렇게. 눕혀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증명을 좀 할 거예요.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보다 큰 걸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 친구보다 더 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좀 더 크게끔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여기까지 하면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3분의 1과 4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 3분의 1이 더 크니까 제가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 이렇게 위치를 해도 괜찮죠? 3분의 1이 있던 자리에 4분의 1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 4개 중에 누가 제일 커요? 5분의 1이 제일 크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직으로 5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주고 6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주고 7분의 1도 8분의 1로 바꿔주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얘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게 얘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 요 친구가 뭐죠? 2분의 1이죠. 여기서 이 친구가 또 뭐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을 구성하게 되면 2분의 1이 정말 무한계가 있겠죠? 2분의 1이 무한계 있으면 발산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발산이 됩니다.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도 발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 이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한 거죠. 약간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임드 급수들은 암기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 다시 여기 1 더하기 2분의 1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3분의 1이 4분의 1로 이렇게 바꾸면 3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왼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부터 7분의 1까지를 다시 뭘로 바꿔줘? 8분의 1로 다 바꾸면 이게 성립하겠죠? 이런 식의 규칙으로 묶어서 항을 막 하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무한계 있으니까 발산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질문, 또 질문해야지. 이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한데요. 이건 수렴해? 왜? 아까 발산했잖아. 수렴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확실히 눈치가 있어. 그치? 요거는 이제 수렴합니다. 놀랍게도. 골 때리죠? 골 때리지, 그지? 자, 이거는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증명하려면, 이것도 좀 빡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막 이렇게 이어나가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또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뭐보다 장량을 또 써줘야 돼요.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1 더하기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조금 변형을 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변형할 거냐면 얘가 엄밀하게 따졌을 때 2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크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혹시 바꾸면 되는 거 알겠어요? 2 곱하기 2분의 1을 1 곱하기 2분의 1로 바뀌면 오른쪽이 더 큰 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여기도 3 곱하기 3분의 1이죠. 얘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얘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2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는 게 베스트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 4 곱하기 4분의 1, 요 4의 제곱도 뭘로 바꾸면 되나요? 3 곱하기 4분의 1로 바꿔도 되죠? 그쵸? 이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아까 이거 뭐였어요? 1로 수렴한다고 아까 증명했었죠? 맨 처음에. 두 번째 예제 들 때.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니까 그것보다 작은 얘도 수렴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가 있을 거야. 근데 수열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관계 있을 때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한다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면 지난 시간 복습을 그만큼 좀 잘한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해서 얘가 수렴한다고 왼쪽도 수렴하냐 이건데 이게 바로 수열과 급수의 차이점이에요. 수열은 그런 진동하는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급수 같은 경우에는 더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항을 다 더했을 때 수렴한다면 그것보다 더 작은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수열의 극한과 좀 차이점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건 이따 제가 또 따로 필기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1번에 대한 급수에 대한 내용이고 간단하게 좀 예시들을 좀 보면서 알아봤어요. 신기하죠 이거? 그쵸? 2번 지웁시다.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 교재 제가 필기하라 할 때 빼고는 필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칠판만 보세요. 아, 좀 덥네. 그치? 살짝 뒤에 문 좀 열까? 에어컨을 키기엔 좀 그렇잖아. 아, 근데 이것도 시끄럽다고 문 닫을 게 분명한데. 너 혹시 오, 너무 좀 그런데? 상관없긴 합니다. 너무 밖에가 시끄러울까봐. 에어컨 켰는데 이거 좀 추우면 끌게요. 알겠죠? 24도로 맞춰놓을 테니까 문 닫을게 분명해. 좀만 있다가 문 닫자.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라고 적혀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거예요. 그래서 1번 어떤 내용이냐면 시그마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뭐 교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 페이지로는 좀 뒤로 가야 있어요. 59페이지입니다. 자, 이 명제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s로 만약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0이 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급수죠. 그쵸?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 항까지 더하는 게 급수죠. 그리고 얘는 뭐죠? 일반항의 수열의 극한이죠. 그래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식이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이 한 줄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알겠죠? 잘 기억을 해두셔야 이거 진짜 별표 좀 칠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조. 하나 좀 더 적어놓으면 좋을 게 뭐냐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급수 안에 일반항을 꺼낼 때 많이 씁니다. 리을이 왜 이러지? 알겠죠? 급수 안의 일반항을 꺼내야 될 상황일 때 얘를 좀 많이 써요.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을 간단하게만 한번 해봅시다. 뭐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s로 수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은 s로 수렴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걸 배웠었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이 s로 수렴하면 sn 플러스 1도 s로 수렴하겠죠. 그쵸? 그리고 관계식 하나를 꺼내와요.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 그쵸? n-로 바꿀래. 그러면 얘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고 얘는 항상 n은 몇 이상이죠? 2 이상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관계식은 그냥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의 관계식이잖아요. 이 항상 만족되는 이 항등식에다가 양변에 또 뭘 걸어요? 리미트를 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리미트를 걸어주고 여기에다가도 리미트를 걸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를 걸었을 때 S에는 얼마로 수렴한다 했죠?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수열은 쪼개도 되고 합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쪼갰을 때 둘 다 S가 되니까 빼면 0이 됩니다. 좌변이 0이고 우변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되겠죠? 끝이에요. 증명 완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명제는 역도 성립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0이면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거짓입니다. 알겠죠? 역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역이 거짓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발레가 필요하죠? 혹시 발레가 누굴 것 같아? 예상외로 아까 봤던 녀석이야. 누구? 그렇죠. 시그마 n분의 1. 얘가 극한을 보냈을 땐 0으로 수렴하지만 그거에 대한 급수값은 발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발레가 될 거예요. 유일한 발레? 라기보다는 그냥 발레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시. 그래서 이거는 거짓입니다. 알겠죠? 역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급수가 아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모르는 형태가 나왔을 때도 이 급수가 과연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를 판단하는 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하거든요. 미분적분학 배우면서.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일부는 좀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야, 이게 더 중요하대. 이것도 중요하죠.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죠, 당연히. 그럼 대우를 한번 써볼까?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자, 요게 수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발상을 하면 돼요.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로 수렴하죠? 극한값은 얼마로 수렴하죠? 얘의 극한값? 1로 수렴하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봐도 급수가 발산할 거다라고 판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발산 판정법. 그래서 급수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뭐 하나 예시 좀 더 들어볼까? 요거 어떻게 될까? 이게 실제로 문제에 있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좋아요. 자, 왜 그렇게 되냐? 잘 봐. 요 급수가 수렴한다 했잖아요. 포인트는 이거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분의 n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수렴하고 여기도 수렴하니까 얘가 3분의 1로 수렴하니까 an의 극한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대입하시면 5가 정답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학교 시험에 한 문제는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당황하지 마라. 급수 안에 있는 이 수열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리미트 an을 묻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빼낼 때는 반드시 이 1번을 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거의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등장했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번까지도 잘 기억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마플 교과서 교재에는 그냥 수렴 발산 판정법 하면서 2번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요거를 좀 해볼 건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뭐 예를 들어서 2n 분의 n 플러스 1. 자, 요 급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그 뭐 부분 분수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면 뭐가 가능했었냐면 이게 가능했었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의 2k 분의 k 플러스 1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조금 연산해가지고 그걸 n을 무한으로 보냈죠. 근데 지금 같은 문제를 딱 보면 이 형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약분되는 형태도 안 보이고 그냥 이거 단순하게 k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급수의 형태가 알아보기가 조금 쉽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급수의 수렴 판정법을 이용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물론 값은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안 나와요. 잘. 진짜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몰라서 막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 안 나와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나온다면 이제 앞번호쯤에 나올 법 하겠죠. 첫 번째 페이지에 뭐 기니디 딱 갈아놓고 다음 뭐 급수가 수렴하는 기니디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배워놓읍시다. 그래도 이거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알 수는 없지만 발산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로그 안에 로그 무한으로 보내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얘를 극한 보내면 로그 얼마로 수렴하나요?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러면 0이 아니잖아. 무조건 발산해요. 그건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생각해라? 저 안쪽에 있는 극한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보고 0이 아니면 그냥 발산. 알겠죠? 0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이딴 애들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이거의 급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외워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빡셉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쓰는 수렴 발산 판정법이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그나마 나올 법한 한 4개 정도만 간추려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산 판정법이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테스트라는 판정법인데 요거는 이제 뭐가 되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의 P승분의 1꼴 이런 꼴을 우리가 P테스트라고 하는데 요 n의 P승분의 1꼴이 자, 첫 번째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P가 1보다 크면 되고요. 발산하기 위한 조건은 P가 1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은 P가 1 이하였기 때문에 발산하는 거고요. n제곱은 P가 1보다 크니까 수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P테스트라는 판정법이 있어요. 근데 끽해봐야 여러분들 시험엔 n분의 1 아니면 n제곱분의 1 요것만 나오겠죠? n 3승분의 1 요런 거 나오면 그냥 수렴하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도 요건 적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요거는 마플 교과서에 없는 건데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예시 요거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요건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하겠죠? 왜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발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P테스트 판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 판정법인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조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렇게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걸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n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점을 보는 거는 이 수열을 보는 거예요. 이 급수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얘가 수렴하시면 돼요. 무한하게 더했을 때랑 무한하게 더했을 때인데 무한하게 더했을 때 얘가 수렴하면 당연히 얘는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 값보단 작아야 되니까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발산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시그마 cn이 발산할 때겠죠. 즉 얘보다 작은 녀석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얘 또한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게 비교 판정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럼 얘를 언제 많이 쓰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한번 볼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할까 발산할까?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 왜 그 이유가 뭐야? 와우. 얘는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는 거죠. n제곱분이 1이 당연히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뭐죠? 얘가 n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 5분의 1 이런 애들인데 얘는 어때요? 4분의 1, 잠깐만. 그러니까 요 친구는 n에다 1 넣으면 2분의 1이 되죠. 1 넣으면 1분의 1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2 넣으면 5분의 1이죠. 얘는 2 넣으면 4분의 1이죠. 얘가 더 크죠. 계속 얘가 더 큰 애를 계속 더 더하니까 급수로 따졌을 때 얘가 더 크겠죠. 근데 우리 아까 이거 P테스트에 의해서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수렴한다가 증명이 되겠죠. 이게 비교 판정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거의 학교 시험에 거의 안 줄 거예요. 대학교 가면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미리 배워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오른쪽? 네 번째 요거는 쓰일 수도 있어요. 잘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대급수 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의 2n-1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의 2n 요게 동일하면 돼요. 그러면 수렴합니다. 알겠죠? 요거이면 수렴합니다. 반대 역도 성립하겠죠? 그렇죠? 수렴하면 요것도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의미가 뭐냐면 홀수 번째까지 합이고 얘는 짝수 번째까지 합이라고 차이를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무한 n승 요거를 계산하는 거겠죠. 자, 요거는 이제 교대급수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걸 교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대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수열을 교대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더하고가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교대 수열이라 하고 그걸로 구성된 급수를 우리가 교대 급수라고 하겠죠. 말이 좀 어렵죠?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미적분 하면 요 정도는 또 공부를 해놓으면 나름 좀 뭐가 있다? 짜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오죠, 가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얘는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요거랑 요걸 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를 먼저 계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홀수 번째까지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더해지겠죠. 그러면 두 개씩 나눴으니까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집단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계산이 돼서 어떻게 될 거냐면
홀수계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여기서 딱 끊기겠죠. 홀수니까. 여기 하나를 띄워놓고 여긴 짝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값은 얼마다? 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짝수로 걸어놓으면 그냥 이걸 다 더하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짝수는 0이죠. 그래서 홀수 번째 한까지 합이랑 짝수 번째 한까지 합이 같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거의 진짜 지금 거의 대표 예제들을 다 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죠? 하여튼 뭐 요거 생각해 볼까? 요거 어떻게 될까요? 요 급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얘들아, 너무 이렇게 그 1부 빼고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니? 벌써부터 이렇게 관심 없으면 미분 가면 이거 좀 쉽지 않을 텐데 흥미를 가져야 돼. 이런 거에 좀 약간 흥미를 느껴야 돼. 그래야 미적분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뭐 동기부여라도 있지. 그치?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해요. 왜 그 이유가 뭔데? 홀수일 때는 옙. 그럼 요거만 남겨놓고 이렇게 더하면 다 죽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2분의 1로 수렴하네? 그럼 짝수일 때는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4n분의 2n 마이너스.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요렇게, 아까 홀수일 때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 더할 거 아니야. 더하다 보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겠죠.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여기다 1 넣었을 때가 딱 얘고 2 넣었을 때가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더 더해 가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리밋을 씌운 거랑 동일하겠죠? 그쵸? 근데 여기가 뭐가 돼요? 소고 되고 이렇게 소고돼서 얘랑 얘만 남죠. 걔가 얘가 되겠죠? 그거를 무한으로 보니까 얼마?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수렴합니다. 알겠죠? 이게 교대급수 판정법의 첫 번째 예시. 두 번째는 좀 더 짜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짜치는 거? 약간 좀 맛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게 나오면 진짜 달콤할 거예요.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더하고 뺀 거의 형태가 바뀌어져 있는 이런 수열이 있어요. 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면 돼요. AN이 0으로 수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봐봐.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열은 수렴할까 발산할까에 대한 설명을 해보는 거야. 이 급수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AN을 뭘로 잡으면 돼? n분의 1로 잡은 다음에 A1에서 A2를 빼고 A3을 더하고 A4를 더하면 되니까 요거랑 똑같죠.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AN이 0으로 수렴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 교대급수 판정법은 요건 진짜 좀 나오거든요. 좀 짜증나게 1번 문제 다음 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하시오 하면서 1번, 2번, 3번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걸 걸어 놓는 거야, 쌤들이. 하나 풀기도 빡센데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럴 때 이런 판정법을 활용하면 틱틱틱 탁 체크하고 끝. 알겠죠?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 내용들은 마플 보충에도 다 있어서 제가 이따가 교재 설명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볼 필요 없다. 이 내용으로 대체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 전까지의 급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급수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한 줄이면 끝나요. 등비수열 극한급이야. 근데 등비급수 다음이 빡세요.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흔히 말하는 프랙탈이라는 구조인데 프랙탈 도형을 여기도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나? 막 이렇게 도형 무한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 이런 거 등비수열의 합에 활용해서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극한 보내면 돼요.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형 파트라서 좀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하여튼 급수는 조금 약간 낯설어요. 낯선데 급수를 계산할 때는 기억해도 급수를 계산할 때는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가시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시그마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시그마 계산이 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시그마 계산하기가 힘들죠. 뭐 공식도 없고 그럴 때는 방금 알려드린 이 네 가지의 판정법을 통해서 수렴과 발산하는 거를 판정 지을 수 있고 대신에 무슨 값으로 수렴하는지는 그건 이제 전공 수학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렴할 때 값을 찾으라고 하면 그냥 아까 첫 번째 했던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이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다시 들어가셔서 앞 페이지로 갈게요. 52페이지. 제가 이제 설명한 그대로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53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아까 예시 들었던 문제들이 몇 개 보이시죠?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더 알아보기 밑에 가시면 급수를 계산하는 순서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합을 먼저 구하셔라.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시면 끝입니다.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요. 54쪽을 가셔서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하면 너무 돌팔이 같나?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 1초 컷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우리 수열의 극한에는 뭐 있었어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1초 컷 한 공식이 뭐고 있었어요? 로피탈이 나온다고? 로피탈 아직 안 배웠는데? 응? 뭐 있었어? 파모가 뭐야? 파워 1초 컷인가? 그건 그냥 개념인디? 그래, 근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사 치는 거. 그게 1초 컷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파트에도 1초 컷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수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수렴하기 위해서는 수열이 별로 없거든요. 수렴하는 수열이. 가장 대표적인 수열이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을 등비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파트는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다음 배울 내용은.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입니다. 망원급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망원급수라는 거의 뜻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망원급수는 이웃한 항들끼리가 서로 소거되는 규칙을 띠는 수열을 망원급수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망원급수 형태는 아까 몇 번까지 했니 여기? 4번까지 3번까지 했었나? 4번인가 2번이? 아이씨 내가 볼래. 4번까지 3번까지 했죠? 또 1초 컷 공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주 쓰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되고 망원급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부분분수 변형을 쓰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유리화되는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좀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게 우리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두 개 남겠네 하는 거를 그냥 공식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 좀.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 한번 들어봅시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거 계산을 한다고 치면 얘는 이제 부분분수 변형에 의해서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1이 되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거겠죠. 맞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소거되는 규칙을 발견을 하겠죠.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1 넣으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요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거되는 규칙을 활용을 하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뭐가 돼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사라지고 또 여기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1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면 그게 뭐가 돼요? 급수가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다가 리미트를 걸게 되면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1로 수렴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 망원급수의 포인트는 항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돼요. 항 사이 간격. 뭐야 이거? 이런 형태다. 얘들아. 예, 이렇게 부분 분수 변형을 할 수 있죠. 괜찮죠? 여기서 AK랑 AK 플러스 1의 간격은 몇 칸 차이 납니까? 한 칸 차이 나요. 한 칸. 딱 하나 차이가 나.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를 여기다 시그마를 걸게요.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걸게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N까지로 걸게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AK는 몇 차식을 주냐면 1차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AK가 1차식이라는 거는 AK는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A3분의 1 빼기 A4분의 1이니까 A1 제외하고 다 날라가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야?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무조건 얘가 리미트를 보내면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할 거야. 왜냐면 밑에가 1차식이니까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치? 자, 로직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항 사이의 간격이 지금 몇 칸 차이 나요? 하나 차이 나죠. 하나 차이 나니까 양옆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씩 나오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1 넣은 거는 1은 작은 쪽에다 1을 넣어주고 K 플러스 1은 K보다는 크잖아요. 큰 쪽에는 N을 넣어줘요. 두 개 빼면 정답이죠. 당연한 결과물인데 이거를 이렇게 공식화를 시키게 되면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세요. 이런 계산을 많이 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n,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거 계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계산하실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얘가 an이고 얘가 an 플러스 1이니까 결국에 한 칸 간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한 칸 간격이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남는데 오른쪽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니까 왼쪽 하나 1 넣은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줄 풀이도 아니고 눈으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눈으로 풀 수 있고 굉장히 좀 장점이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1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볼게요. 됐죠? 이것도 2라고 하자.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 되죠? 2분의 2니까 2가 되겠 1이 되겠죠?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요?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만 남죠.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얘가 몇 칸? an이라고 치면 얘가 얼마예요? 얘가 an이면 얘는 얼마예요? an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그럼 간격이 두 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AN이고 얘가 AN 플러스 1이잖아. 듣고 있니? 얘들아, 미적분에서 시간 단축을 시켜주려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집중 안 해? 다시 1이고 3이니까 두 칸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얘가 AN이고 얘가 A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왜냐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되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한 칸 차이 납니다. 그럼 뭐야? 1 대입한 것만 살아남아요. 답은 얼마? 3분의 1이다. 알겠죠?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 예시 들어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플러스 2분의 1 요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여기가 AN이라 치면 여기는 뭐가 돼요? A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간격은 몇 칸 차이? 두 칸 차이 나니까 왼쪽에 두 개, 오른쪽 두 개 남는 거야. 알겠어? 근데 오른쪽 두 개는 다 얼마로 수렴? 0으로 수렴하니까 왼쪽 두 개만 넣으면 되지. 그래서 계산해보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분의 1이라서 정리해주면 답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하나 나온다. 하나는 꼭 나올 거야. 알겠지? 나왔을 때 첫 번째 페이지 나올지 두 번째 페이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왔을 때 그냥 1초 컷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계산이다 보니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요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무리식이 있는 형태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이를테면 이런 형태. 얘가 계산이 되려면 식을 좀 잘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네, 요걸 볼까요? 이건 발산하는 건데 수렴하는 것 중에서 읍네. 오케이. 뭐 패스합시다. 하여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5번 잠깐 표를 좀 체크를 좀 해둡시다. 요거는 좀 특이한 계산이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이것도 예전에 진짜 계산 많이 했었는데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3개짜리를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먹을 것 같아.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 약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베스트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충격적일 수도 있어. 진짜. 이 심장 약한 사람들 보면 안 돼. 일단 부분분수 변형을 쓸 거예요. 쓸 건데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이 친구만 부분분수를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곱하기 형태니까.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되죠? 아,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얘를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는 거죠. 나오면 골 때리겠죠, 그냥? 그쵸?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요 계산을 해보자. 두 칸 차이 나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를 뺀 거 2분의 1 있을 거고 두 칸 차이 나니까 왼쪽에 두 개. 1 넣은 거, 2 넣은 거. 끝. 오른쪽 계산해봅시다. 두 개를 빼면 1이 되네. 한 칸 차이가 나네? 그럼 왼쪽에 하나만 살아남아. 1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 됐죠? 심지어 이것도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소거가 될 거고 답은 4분의 1이겠. 오, 놀래라.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조금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평소에 본인이 계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계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승훈아. 알겠지? 너 그렇게 기대고 자고 있는 거야? 기절한 거예요. 방금 기자란 거야? 진짜 골 때린다 진짜. 심장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 이거 그냥 여기에서 지금 벌써 놀란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내용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식의 급수하는 계산을 보시면 이제 뭐 수렴하는 급수, 발산하는 급수 제가 다 설명했던 급수들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좀만 참아라. 20분밖에 안 남았다.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서 이제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들어갈 건데, 당연히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시그마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쟤를. 알겠죠? 자, 안에다 씁시다. 그럼 제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1.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이런 애들의 그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1이라는 친구를 1분의 1 이렇게 바꿔놓으면 1항일 때는 1이 되고 2항일 때는 1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쵸? 천천히 수열로 계산을 먼저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건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요게 의미하는 게. 요게 의미하는 게. 요거는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는 뒤집으면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2인가요? 이거 무슨 형태예요? 망원급수의 형태죠. 그러니까 앞에 2 곱해 주시고 한 칸 차이 나니까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 빼면 1 넣은 거 1. 답은 2입니다. 알겠죠? 아까 배웠던 망원급수랑 조금 연계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급수 계산이 망원급수 아니면 뭐라고 했죠? 망원급수 아니면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은 어차피 등비급수에 나올 거고, 지금 파트에서는 뭐만 나오겠어? 망원급수만 나오겠죠? 그럼 연습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거기 2번 밑에 있는 문제. 자,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형태를 보시고, 좀 시끄럽게 되지 뭐 탔잖아. 네,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4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6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가 1항이고 얘가 2항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급수로 표현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처리해주고 일반항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럼 일반항이 뭐냐? 요게 1항이고 2항이니까 이걸 귀납 추론해서 n항으로 끌고 가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4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요게 또 계산이 뭐가 돼요?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이죠? 이거 뭐야? 마온급수죠? ak 플러스 1. 한 칸 차이죠?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정답이에요. 너무 짜치나?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여기를 뺀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안쪽에서 이제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밑에 그 1번, 2번 풀이처럼 저렇게 이제 다 나열하고 푸는 거는 언제까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시고 고3 때부터는 좀 엘레강스하게 풀자고. 알겠지? 그냥 대입하고 딱 끝내게끔. 오케이? 간결한 게 제일 좋겠죠? 하여튼 밑에 거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 마온급수도 결국 연산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온급수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 2개, 오른쪽 2개 간격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 난다라는 거 한번 연습을 좀 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그냥 급수 활용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n으로 나눈 나머지가 an이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상에서 했던 나머지 정리가 조금 필요하겠죠.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fx를 까먹은 사람들도 적어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잠깐만, 마플 코어에 적혀 있긴 한데 혹시나
또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적어놔요.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2n을 저기 x제곱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한 게 an이다. an이 뭐예요? 4n제곱 마이너스 1이네? 살짝 2번을 다시 틀어서 여기랑 똑같은 문제라는 걸 바로 발견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갈 때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2가 되니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12배 하면 되죠. 답은 얼마? 6. 오케이? 아시겠죠? 자, 3번. 얘도 마찬가지죠. 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AN이라 하자라고 했는데, 자, 공식 하나 또 적어 놓읍시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자,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친구 분명 있을 거야. 공식 무조건 암기해야 되냐? 그냥 내가 유도하면 안 되겠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나 가능했던 거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미적분 하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고 있고 하면 당연히 타임어택에서 붕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은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많이 알수록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활용하셔서 그냥 지금 3번도 그러니까 알잖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아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는 1이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얘를 좀 생각해 줬을 때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2n-1분의 1이 x절편이 될 거고 2n 플러스 1분의 1이 y절편이 되겠죠. 왜냐면 x절편이 a고 b였을 때 그거에 역수가 들어갔으니까 요 앞에 있는 이 친구의 역수가 x절편,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의 y절편 역수가 1일 때만 가능한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아니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x에다 0 넣고 y값 구하고 y에다 0 넣고 물론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또 뭡니까? 넓이를 또 구하래. 그럼 an을 구해야 되겠지. x절편, y절편 딱 봐도 곱해서 나누기 2 처리하면 끝이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에 2n-1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 요게 되죠? 엥?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똑같다. 그쵸? 아니 좀 다른 형태를 주시면 안 되나? 하여튼 똑같죠 또. 답은 4분의 1이겠죠. 그쵸? 아닌가? 4분의 1이겠죠? 오케이. 그냥 계산이 무조건 다 망원 급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연습하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지 넘겨서 59페이지 가시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식. 승훈아, 아까 거기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어? 응?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 된다.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어요? 말이 조금 어렵나? 급수 안에 수열을 뭐 할 수 있어요? 꺼내올 수 있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급수 나오고 극한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관계성을 통해서 급수를 가지고 이 수열의 극한값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허점을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점을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1번 내용은 그런 쪽으로 중요하고 2번 내용은 이제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계산하기 힘들 때 아까 알려드렸던 4가지의 공식을 통해서 수렴과 발산을 판정 지어라. 알겠죠? 그 내용. 그 다음으로 이제 3번. 급수의 성질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수렴하면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만 좀 기억해둘까? 이거 혹시 수렴할까? 요것만 좀 생각해 볼게요. 요거 수렴할까? 요건 뭐예요? 2를 무한번 더한 거니까 뭐예요? 발산하겠죠? 요 정도만 생각해 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급수의 성질은 그냥 시그마의 성질과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가봅시다. 다시.
아까 풀었던 문제들이죠. 아까 2번 문제가 제가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그 문제였고, 네. 1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an-3이 202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을 구해라. 자, 하여튼 페이크 개쩔죠. 2021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값이 2021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죠? 아리나? 뭐가 중요하지? 이 급수가 2021의 값으로 수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3은 얼마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3이 된다. 3 집어넣으면 끝이죠. 오케이? 그 다음 63페이지 가시면 교대급수 나오죠. 설명해드렸던 문제니까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기에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버리시면 안 돼요. 보기에 있는 문제들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64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 4가지의 판정법을 활용해서 수렴과 발산을 판정 지어라. 그것 중에서 n분의 1이 있고 n제곱분의 1이 있죠. 하여튼 이것도 다 설명이 됐죠. 네. 뭐야 끝났네. 한 문제만 좀 풀어보자. 한 문제만. 아 4분 남았네. 요거는